정수리에 필러를 50개 넣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필러를 녹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모낭이 손상됐기 때문에 영구 탈모로 그렇죠. 진행이 재생이 안 될 수 되겠죠? 있어서 결국은 없애려면 막 절개를 하고 다 긁어내야 되는 진짜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붐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라봄튜브 유상입니다. 원장님, 요즘 SNS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시술이 있거든요. 바로 왕징 두피 필러예요. 네. 정말 이 정수리에 대용량 필러를 넣어가지고 두상을 이렇게 빵 뜨게 만들고 얼굴은 작아 보이고 심지어 이 올라간 것 때문에 키까지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술 정말 따라해도 괜찮은 건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컨텐츠 소개를 받고 처음 이제 들어봤어요. 뭐 핫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뭐 최근에 왕징 필러뿐 아니라 이제 두상 필러, 바디 필러 같은 대용량 필러 시술이 이제 굉장히 화제인데요. 영상으로 보면 신기하고 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두피 필러의 실제 위험성,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두피 필러를 왕창 넣었다고 해서 왜 굳이 필러를 넣어서 콘헤드를 만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보이는 부분만으로는 이제 왕징은 어쨌든 이뻐 보이긴 하잖아요. 얼굴 그쵸. 작아 보이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필러로 만들어야 될까? 뭐 머리를 조금 힘을 준다든지. 맞아요. 저희 여자들도 네네네. 그냥 이렇게 저도 평상시에는 저도 이제 머리숱이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네. 하다가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하면은 이쪽이 사실은 좀 봉 뜨잖아요.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여서 아, 두상 필러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그 머리 위쪽에 필러를 넣으면 이 얼굴이 당겨 보여서 리프팅 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리프팅이요? 네. 왜 그러죠? 제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여기 필러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리프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을 하면서 열심히 유지인대를 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필러를 넣어도 이쪽에 잡고 있는 유지인대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여기만 두피가 늘어나든지 하지 네. 여기를 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당겨오진 않아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에 그 막 풀페이스 얼굴 지방 이식, 풀페이스 필러 하고 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이마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하면 이마에 막 40cc 이렇게 들어가고 필러도 막 10cc, 20cc 들어갔거든요. 뭐 50cc 많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마 봉긋하게 만든다고 해서 뭐 눈처짐이 이렇게 리프팅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맞아요. 이쪽에도 유지인대가 있고 네. 해서 어차피 이쪽에서 이렇게 그 한번 차단이 되니까 네. 이쪽이 다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수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키가 커져 보이는 효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가 길어져서 키가 커 보이는 게 과연 좋은 효과일지. 머리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리가 길어져서 키가 커져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게 사실은 네. 베스트죠. 이럴 바엔 차라리 키 높이 깔창을 한 2개 더 깔겠다라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제일 혹한 부분은 네. 머리가 이렇게 좀 그 부풀어 오르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 그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얼굴을 봤을 때 그 헤어가 보이는 면이 많으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그쵸, 있죠. 그쵸. 네, 네. 그거는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왕징 얼굴을 따라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에만 필러 50개, 그 다음에 가슴, 엉덩이, 뭐 필러까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괜찮나요? 얼굴 필러도 사실은 아주 소량을 세심하게 넣어야 하는 시술인데 뭐 두피나 바디에 대용량 필러를 넣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유행이나 인플루언서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정수리에 필러를 50개 넣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뭐 말은 됩니다. 다 들어가요? 그게? 네, 50개면은 네. 뭐 일반적인 필러 회사의 기준으로 했을 때 50cc 정도가 되는데요. 이마에 필러 많이 넣는 경우에는 뭐 20cc까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수리라고 하지만 면적이 넓어요. 뒤통수까지 해서 뭐 50cc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 일도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부위가 이제 안전한 구조인지, 그렇죠. 어떤 뭐 혈관이나 신경, 모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조직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계속 이제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 바람직한 괜찮을까? 시술인지 아닌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피는 이게 바로 아래가 머리 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단해야 정상인데 이제 필러를 많이 넣으면 이 말랑말랑해진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필러가 있는 부위는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는 성질이 있고 또는 뭐 조금은 녹아 없어지거나 처음 위치에 그대로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머리는 계속 뭐 감고 말리고 눌리고 어떤 물리적 자극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그 필러가 이제 정확히 그 위치에 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어느 층에 남아있는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제일 이제 궁금한 게 물론 이제 뭐 예뻐지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용량 필러를 맞고 난 후에 혹시 뭐 부작용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그 두피랑 상관없이 대용량 필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필러의 안전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필러를 지금 워낙 많은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고 하지만 이 필러가 순수 100% 히알루론산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요? 일부 화학적인 뭐 보존제, 첨가물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단순히 1, 2cc 들어가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우리 몸이 어떤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지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두피에 들어갔을 때 걱정될 수 있는 건 탈모. 어떤 그 필러에 대한 그 압력 때문에 어떤 혈류가 방해가 되면서 혈액순환의 제한을 받고 장애가 되고 또는 염증이 생기면서 모낭이 손상돼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생긴 탈모는 그 필러를 녹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모낭이 손상됐기 때문에 영구 탈모로 그렇죠. 진행이 재생이 안 될 수 되겠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두피 조직 변형 오랜 시간 그 대용량의 필러가 있으면 이제 두피 자체가 이제 좀 울퉁불퉁해지거나 늘어나서 모양 자체가 좀 변해질 수 있고요. 또는 필러가 아주 오랜 시간 있으면 뼈를 조금 침식을 시키는데 우리 이 뼈 공간도 이렇게 깎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적인 내용인데 염증, 만성 이물 반응. 이게 이제 뭐 초기엔 괜찮아 보여도 이제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만성 염증 또는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제거도 하기 어려워서 어떤 추가적인 또 탈모, 머리에 함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녹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녹는 필러니까 문제 생기면 뭐 녹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용량을 맞았을 때일 경우고요. 대용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필러가 또 필러로 쌓이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필러가 흡수될 공간 자체가 차단이 되겠죠. 그럼 잘 녹지도 않고 녹이는 주사 자체도 여기저기를 찔러도 잘 통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없애려면 막 절개를 하고 다 긁어내야 되는 진짜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녹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대용량 두피 필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도 많은 영상들을 보면 부작용이 없다, 너무 안전하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말은 뭐 100% 네. 사실이 아닙니다. 뭐 네. 아무리 간단한 필러 시술도 부작용 설명을 드리는데 두피나 바디에 대용량 필러를 새로운 방식으로 넣는 시술이 부작용이 0%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네. 시술은 항상 부작용 가능성을 전제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시술자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가격인데요. 네. 1cc당 수십만 원, 50cc면 몇백에서 1000만 원대까지도 그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네. 네. 제품마다 다르지만 제가 본 영상 속 견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 금액이면 큰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뭐 수술의 여러 시술까지 검토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선택이 나에게 남는 선택일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뭘까요? 심리는 나는 돈은 많은데 수술은 절대 싫다. 아, 그 심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시술들이 네.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한 사람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혹해서 네. 사실은 관심을 갖는 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 게 뭐 칼을 댄다 안 된다 뿐이지 사실 시술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엄밀하게 따져보면.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간단한 실 리프팅이라고 하더라도 돌이키기 위해서는 빼려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제대로 녹지 않아서 긁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국의 어떤 이 수술의 그 니즈하고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차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유행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왔다 갔거든요. 아, 왔다 갔어요, 이미? 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뭐 한창 성괴, 강남미인. 그때 다들 막 그 풀페이스 지방이식에 이마 여기 빵빵하고 그 만화로도 나왔듯이. 맞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요즘은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티 안 나는 변화를 좀 선호하게 됐고 딱 봐도 뭔가 예뻐졌는데 어디 했지 싶은 정도의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 그런 거를 이제 좀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술도 어떤 섬세하고 미세한 그런 좀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중국식이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이 한국인의 뭐 얼굴형이나 두상, 미적 기준과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왕징에게 어울리는 얼굴이 나에게 어울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 왕징 따라서 뭐 500명이 수술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왕징이랑 느낌은 비슷하지만 왕징처럼 이뻐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그냥 와 신기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두피와 머리카락 그리고 장기적인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술을 받아보셨거나 중국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 또는 다른 궁금한 시술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요즘 핫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시술들 라봄의 시선으로 꾸준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유행은 금방 지나가지만 우리 얼굴과 두피는 평생 남습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기준으로 꼭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